세계 민담 이야기 헝가리 편 바라톤 호수. 옛날 이 호수 부근에서는 아름답고 비옥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녹색의 비탈, 훌륭한 초원, 이것들은 모두 어떤 젊은 여왕의 것이었습니다. 이 여왕은 날 때부터 그 아름다운 얼굴이 화근이었던가 지극히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여왕은 또 마법에도 능숙해 있었습니다. 여왕에게는 특별히 귀중히 여기고 있는 하나의 보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은털이 난 염소의 한 무리였습니다. 성은 지안이라고 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모두 황금 장식을 한 눈 같은 석고로 세워졌는데 여기저기에 사용된 수정은 그 맑고 명랑한 빛을 하늘 높이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깃발이 날리고 있는 1000개의 뾰족탑은 마치 비온 뒤의 죽순과 같았어요. 이들 뾰족탑 속에는 각각 은으로 된 종이 걸려 있는데 막디맞게 이어지는 종소리는 골짜기를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이 성으로 통해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분홍, 황색 혹은 새빨간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금방은 참으로 향기로웠습니다. 수정보다 맑고 투명한 물은 어느 샘에서나 칼칼 솟아나왔어요. 이런 물은 모여서 작은 골짜기 시내가 되고 7색깔의 무지개를 내며 폭포에 떨어지면 아름다운 구슬이 되어 흩어집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마치 한 폭의 그림이라도 보는 것 같았어요. 성을 둘러싼 자연은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곳에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여왕의 음험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왕이 기분이 언짢을 때는 누구 하나 그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서린 여왕의 눈매 때문이에요. 이렇듯 여왕은 모든 부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부하들을 아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왕이 애를 태우는 대상은 신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염소와 거울입니다. 염소를 데리고 산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시를 다듬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스스로 넋을 잃으면서 어디로 가면 자기의 뜻에 꼭 맞는 왕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왕의 아름다움에는 많은 왕도 왕자도 매혹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성질을 알게 되면 모두 쏜살같이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여왕의 미모에 끌려서 젊은이들은 뒤를 이어 자꾸만 몰려듭니다. 그러나 똑같이 도망가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왕은 분풀이 삼아 죄도 없는 부하들을 혹독하게 마구 대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의 괴로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들에도 거리에도 괴로움에 허덕이는 신하와 백성의 원한의 소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왕의 마법 때문에 백성들은 어떤 때는 우유를 짜는 대신 피를 짠 때도 있었습니다. 여왕은 또 마법으로 홍수를 일으키는가 하면 가뭄만 계속되게 하는 사람도 동물도 말려 죽이기까지 한 일도 있었어요. 또 불을 뿜는 닭을 풀어 사람 사는 집을 태워버린 일이 있기도 했고 무서운 병이 돌게 한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서야 만족할 것인가요? 그러면서도 저 은털 염소만은 애지중지 귀여워하고 있었어요.
양탄자를 쫙 깔아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골짜기의 들판에서 여왕과 염소의 모습은 곧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씩씩한 젊은 왕이 마침 왕성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왕도 왕비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다운 얼굴 생김새, 꼭 담은 입술로 보아 왕은 아주 현명한 것 같았습니다. 왕은 돈이 많은 데다 대단한 권세가였어요. 아마 지금까지 여왕에게 찾아온 젊은이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여왕은 날개 돋친 말을 타고 공중을 날아온 왕의 모습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여왕의 아름다움은 한결 돋보이고 여왕은 젊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었어요. 왕도 역시 여왕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행복한 생활에 날과 달이 지나는 것도 잊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여왕의 나쁜 성질의 일부분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비밀은 감출수록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왕의 가시 돋친 마음을 왕은 알았습니다. 그 이후 왕의 사랑이 점점 식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따뜻한 햇살을 금발에 받으면서 은털 사냥과 봄날 들판을 거닐고 있을 때의 여왕의 아름다움은 또한 각별해서 젊은 왕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단념해 버릴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왕과 여왕은 많은 부하들과 함께 장미꽃이 향기롭게 핀 들길을 더듬으면서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길도 좁아져서 드디어 끝이 될 무렵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모두 너무나 놀라서 석상처럼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실로 기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쁜 양치기 소녀가 부는 피리소리에 맞추어서 금털 양이 춤추며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높게 혹은 낮게 발걸음도 가볍게 춤은 지금 한창이었고 마디마디 재미있는 피리소리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젊은 왕은 그 아름다운 소녀의 유쾌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왕도 부하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잊고 있었어요. 왕은 이 귀여운 소녀야말로 자기의 왕비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여왕은 제정신을 차리더니 타고난 질투심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양에게는 금털이 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소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왕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눈치채버린 여왕은 분한 마음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왕은 마법으로 이 아름다운 소녀와 금털의 양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여왕의 귓전에서 뭔가 속삭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왕의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하였습니다. 여왕님, 심중을 짐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보고 있는 앞에서 복수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밤이 될 때까지는 저 소녀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왕님 아시겠죠? 지금 실패하신다면 왕이 당신을 버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왕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괴롭지만서도 부글부글 끓는 질투심을 가슴속에 억눌러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는 소녀에 대한 복수의 계획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모두는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왕은 다정하게 소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 처음 뵙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대체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바라톤이라고 합니다. 요정의 딸이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만인을 사랑하고 또 저로 하여 만인이 기뻐한다면 그걸로 둘도 없는 만족이 되겠습니다. 소녀는 부드러운 입술을 움직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점점 더 소녀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소녀의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곁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것을 본 여왕은 여태껏 참고 있던 질투를 터뜨리지 않고는 못 베겼어요. 대왕, 당신은 저와의 결혼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왕이 뒤돌아보니 도끼찬 여왕의 눈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왕은 살짝 소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밤이 되면 가겠습니다. 내 궁전에서 결혼합시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임금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소녀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일행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거운 공기가 일행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불안한 생각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느껴져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이 성에 도착하자마자 노대에 올라서 골짜기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모습과 금털의 양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해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안개가 자욱히 일기 시작했어요. 금털 양은 이미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이내 성을 둘러싸자 골짜기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소녀의 모습도 양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이 하나 또 하나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달은 조용히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으스름한 은빛의 강이 말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은 마곡간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말은 주인의 모습을 보더니 호소나하듯 이상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그런 것에는 신경도 안 쓰고 에마 다르도소에게 올라타고 성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정원까지 왔을 때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옷을 입은 환상의 그림자가 산 꼭대기를 향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곧 꼭대기에서는 밤의 고요를 깨고 때 아닌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보통 노래와는 달리 토막토막 끊어진 어울리지 않는 노래로 노래가 아니라고 하면 노래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그 정체를 확인하지도 않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같이 초조해졌습니다. 갑자기 이 조용한 밤은 대폭풍으로 변했어요. 사방은 저 나쁜 여왕의 마음과 같은 새까만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칩니다. 게다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원한 소리와 같은 무서운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알갱이 우박이 섞인 비는 폭포와 같이 내리 쏟아집니다. 우박은 점점 커졌어요. 지금은 작은 돌멩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지면을 두드릴 때마다 대지는 물 위에라도 떠 있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를 쏟아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사방에서 온 땅을 떠내려 보낼 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폭풍우의 한가운데에서 공중에서 왕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름다운 소녀의 곁에 당도할 수가 있었어요. 기쁨의 탄성을 내지를 틈새도 없이
무서운 번갯불이 대낮과 같이 골짜기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파도가 지금 산더미처럼 막 사방에서 밀려들려고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괴로워하는 사람의 음성,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소, 말, 양들이 울부짖는 소리, 이것들은 노한 파도의 소리와 서로 어울리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왕은 미친 사람같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돌연 왕의 눈에는 저 산 위에 여왕의 모습이 눈에 비쳤습니다. 여왕은 지금 역시 마법의 주문을 외면서 천재 멸망을 한창 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신에게는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자꾸 성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하고 생각할 새도 없이 온 산이 뒤집힐 듯한 대진동이 일어났어요. 왕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물속에서 바르적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산 위의 저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자 여왕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은 지축을 울리면서 남김없이 무너져 갑니다. 울리는 소리, 흔들리는 소리, 언제까지 무서운 상태가 계속될 것인가? 이윽고 파괴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버렸던지 다시 처음에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왕은 제 성질 때문에 괴로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서운 하룻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았어요. 태양은 어젯밤의 소동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에는 새로운 호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 수장과 같이 아름다운 물, 그것은 저 요정의 딸 바라톤의 눈을 닮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호수를 바라톤 호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정의 성, 아라코스 강이 도르다시 옆을 지나는 곳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에는 옛 성터가 몇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때때로 거기서는 훌륭한 조각을 한 금, 은 따위의 보물이 발굴됩니다. 여기에는 꽤 막강했던 왕의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 국왕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옛날 요정이 여기에 살고 있었을 때 용감하고 정직한 왕이 에르데리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평판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싸움에는 한 번도 진 일이 없고 권력도 있고 또 대단히 재산도 많고 복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은 가지지 않는 게 없었어요. 부하들은 왕의 인자한 사랑에 고개 숙여 아버지처럼 받들고 있었습니다. 왕비 또한 당시에 제일 가는 재능과 덕을 갖춘 미인이었습니다. 왕은 실로 이 세상 모든 행복을 한몸에 받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 두 사람에게도 단 한 가지 마음속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이야 오기야 아끼던 외동딸 공주를 사냥머리 왕자에게 도둑맞은 일입니다. 왕에게는 공주 외에 뒤를 이어받을 자식이 없었어요. 만일 갑자기 왕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누가 뒤를 잇겠습니까? 왕이 마음이 아파하는 원인은 이 일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는 친구들과 함께 초원에서 노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친구라고 하여도 대부분은 요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 연못 가운데서 장난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자니까 사냥머리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웃 목장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연못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윽한 노랫소리, 음방울을 흔드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 젊은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젊은이의 머리도 귀도 온통 이 소리의 주인공에게 빠져버린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어느새 사랑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사양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주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만이 불타오를 뿐이었어요. 젊은이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공주에게 사랑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이 간청을 얼마나 비웃었던가요? 웃음소리는 은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드높이 울렸습니다. 숲속 새까지 여기에 화답해서 웃고 있습니다. 공주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젖혔어요. 큰 창피를 당한 젊은이는 슬픈 얼굴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울지마. 다 잘한 것이 꼴불견이잖아. 엄마가 좋도록 처리해주지. 내 곧 공주에게 이야기하고 오마. 공주님이라면 내 원하는 말을 들어주시겠지. 요정의 어머니는 달래듯이 해서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요정의 어머니는 공중을 날라 공주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결국 빗나간 듯 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공주에게는 벌써 애인이 있고 더구나 결혼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애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르델리의 왕자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일을 생각하면 가엾고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공주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만큼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보물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주님?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당신은 저 에메랄드 산 꼭대기에 있는 황금의 샘물 위에서 영원히 회전하고 있는 루비성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날개 달린 말 12필이 끄는 다이아몬드 마차를 타고 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옷은 요정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기의 날개에서 실을 뽑아 잠자리 날개처럼 짠 비단 옷입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싶으면 또 정원에서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사방에서 감돌고 있으며 이들 꽃에서는 철새의 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맛있는 과실은 모두 다 보석이었어요. 정원이 실증나면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을 데리고 가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겠죠. 이들 양에게는 금털이 나 있습니다. 진지하게도 이 양은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밖에 궁전에는 이상한 것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루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도저히 없었어요. 공주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재미있고 이상한 세계를 한번 구경해 주십시오. 그곳은 다만 놀랄 것뿐이에요. 당신이 승낙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말씀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벌써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보람도 없어요. 공주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정의 어머니는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어요. 제 아무리 공주라 하더라도 그 좋은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 요정의 기대는
보기 좋게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요정도 요정입니다. 그대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수단 저 수단을 다 써서 공주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안 되었습니다. 생각해낸 방법을 다 써버린 요정은 자포자기한 기분으로 위협투의 말을 뱉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승낙하시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나에게는 생각은 있어요. 사흘 동안 다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도 해답이 없으면 뒷일을 각오하십시오. 잊지 말고 계세요. 사흘 동안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나설 때처럼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굳게 약속한 왕자를 위해서는 요정이 마지막 뱉은 막된 말은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약속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주가 방에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큰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을 흘려놓은 것 같은 한 줄기의 검은 구름이 멀리 지평선 위에 나타났는가 했더니 금세 하늘과 땅이 어둠에 쌓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이 천지의 이상야릇함에 떨면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는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무서운 번개와 천둥 소리까지 겹쳤습니다. 검은 구름의 일부가 갈라지고 저 사냥머리 왕자가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순간 공주를 겨드랑이에 껴안은 왕자가 빨려 들어가듯이 검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우 뒤에 나라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귀여운 애동딸을 빼앗기고 왕과 왕비는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공주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누구라도 좋다. 공주와 에르데리 왕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내 공주를 구해올 것이로다. 왕의 포고문이 7나라에 7번이나 두루 돌려진 것은 그 후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자 공주의 애인은 씩씩하게 무장하고는 말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죽음이냐 삶이냐 왕자의 굳센 결심이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왕자는 기약 없는 탐문을 계속했어요. 누구도 공주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공주가 왜 보이지 않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후 공주의 소식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산과 강은 말없이 비웃는 듯이 왕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주를 구조할 방도도 끊어졌어요. 어느 한낮의 일입니다. 왕자가 맛도 없는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버드나무 지팡이를 든 젊은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 정말 훌륭한 식사로군요. 함께 들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젊은이는 제법 친숙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잘 오셨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입니다만 좋으시면 사양 마시고 잡수십시오. 맛없는 시골 요리입니다. 아니, 이건 훌륭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잘 대접해 드리죠. 젊은이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호드람나무 뿌리에 대자 훌륭한 빵이 되고 맛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보면 볼수록 이 젊은이가 신기했어요. 호기심이라는 것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왕자는 식사를 하면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드디어 대담하게 젊은이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실은 나는 보통 여행자는 아닙니다. 바람의 왕입니다.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온 세계를 걷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르쳐 드리죠. 당신의 환대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젊은이는 신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실은 내 애인인 공주가 어떤 나쁜 요정에게 유괴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공주를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대체 공주는 찾게 될까요? 왕자는 재촉하듯이 물었어요. 아, 찾게 되고 말고요. 나는 그런 일은 오랜 옛날에 알고 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공주님은 사냥머리 왕자에게 끌려갔습니다. 가엾게도 지금은 요정의 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성은 둔데르헤기 산 꼭대기에 있는 검은 바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바위 속에 동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다라고 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1만 년에 한 번밖에 잠을 깨지 않는다는 놈이에요. 이 악마는 깨면은 풀빛 말을 타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누구든지 이 악마를 한번 보기만 해도 그 무시무시한 광채에 눌려 즉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신의 부적이 있으면 목숨만은 건집니다. 만일 이 악마가 일어나면 저 바위성을 세워 떵떵거리고 있는 사냥머리의 요정은 그야말로 재난을 면치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마 구다는 사냥머리의 요정이랑 그의 어머니 시녀단에게 마음대로 복수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동풍의 날개를 타고 함께 그 성까지 갑시다. 공주님은 물새 틈 없는 감시를 받으며 노쇠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미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공주님께 주고 하나는 당신이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이 두 장미는 생명의 정원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무서운 구다의 마귀를 쫓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귀중한 물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망토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당신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나쁜 요정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행자는 이렇게 설명을 끝내고 동쪽 하늘을 향해 3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곧 흰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 위에는 날개를 가진 동풍의 정령이 있습니다. 왕자가 동풍의 큰 어깨에 타자 질풍과 같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날개의 파닥임 때문에 수백 년 묵은 포플라도 떡갈나무도 어이없이 넘어졌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벽의 탑도 이 동풍의 무서운 날개 바람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았습니다. 왕자는 어느새인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윽고 동풍이 멎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있는 왕자를 조용히 풀밭 위에 놓고 동풍은 소리도 없이 산 뒤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왕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는 높은 산이 구름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문제의 둔데르헤기 산이 틀림없어요. 1년 4계절 언제나 녹색 안개에 덮여 있어서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산입니다. 왕자는 바람이 일러준 말을 생각했어요. 산에 오르기 전 바로 저쪽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망토를 어깨에 걸치고 산 꼭대기 검은 바위로 가십시오. 도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 검은 바위 주위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도 어렴풋이나마 바위는 보입니다. 검은 바위를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7번쯤 바위를 돌지 않으면 안 돼요. 끝나면 버들가지로 바위를 때리고
다음과 같이 소리 높이 외치십시오. 악마, 검은 바위의 왕, 저주의 관역 깨어라, 일어나라. 주문이 끝나면 곧 바위 성에 뛰어들어갑니다. 다영씨는 보이지 않는 망토 덕분에 요정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곧장 중앙의 탑 꼭대기를 향해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쇠로 만든 감옥이 있어요. 공주님에게는 한쪽 장미를 넘겨주십시오. 당신은 사냥머리 요정의 어머니가 올 때까지 그 방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정 어머니가 들어오면 이 가위로 그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성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성 밖에 나오면 곧바로 잘라가지고 온 요정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이어서 성을 온통 둘러싸고 양쪽 끝을 단단히 매십시오. 그렇게 하면 요정들은 한 발자국도 성 밖으로 도망칠 수가 없어서 구다의 노여움에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자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왕자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가르침대로 실행할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우선 준비로서 버드나무 지팡이를 잘라 손에 쥐었습니다. 검은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배운 대로 7바퀴쯤 그 둘레를 돌았습니다. 끝나자 버드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고 그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검은 바위 위에 솟아있는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 후 얼마 안 돼서입니다. 두 사람의 거인이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재빨리 성문을 지날 때 거인의 하나가 다른 거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금강장사야. 뭔가 지금 우리들 앞을 지나간 것 같지 않아? 농담 마라. 뭔가 착각이겠지. 한라장사씨.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 날카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어. 다른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도 그렇군. 하지만 어쩐지 가슴이 설레어서 못 견디겠어. 달라진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거인 중 하나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왕자는 그런 일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방을 빠져나가 복도를 지나서 넓은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아름다운 요정의 시녀들 사이를 무리하게 헤치고 달렸어요. 뜻밖의 저들을 밀어젖히는 자가 있으니까 시녀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이렇다 할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왕자는 보이지 않는 망토를 걸치고 그저 급히 달렸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중앙탑 입구에 닿을 수 있었어요. 노쇠 감옥 입구에 와 보니 공주는 가엾게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왕자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그리운 공주의 목소리에 다섯이 못이 가슴에 와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왕자는 출입구에 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가? 들리는 것은 그리운 공주의 목소리. 이 소리 알 수 있습니까? 공주, 나요. 무던히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늘의 도움인지 다행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젠 안심하십시오. 대체 이 문짝에는 열쇠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왕자는 숨가쁘게 말하였습니다. 꿈에도 잊어버릴 수 없었던 왕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공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곧 자유의 천지를 바라볼 수 있고 연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양친도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한꺼번에 가슴에 치밀어 올라 긴장했던 기분이 풀린 탓인지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래요. 문짝에 열쇠 구멍은 없습니다. 저 사냥머리 왕자의 어머니가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마법의 지팡이로 3번 문짝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문짝은 곧 열립니다. 왕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에 들고 있는 버드나무 지팡이. 과연 이 지팡이로 문이 열릴까? 여하튼 두드려 보기로 했어요. 왕자가 3번 두드리자 무서운 울림과 함께 보기 좋게 문짝이 열렸습니다. 왕자는 미친 듯이 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벗어버리자 와락 공주를 껴안았습니다. 지금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마법의 장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악마가 온다 해도 끄덕없습니다. 공주가 장미를 받아들자 동시에 사냥머리 왕자의 어머니와 그 부하인 거인 등이 돌연 옥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온 요정의 어머니는 그저 단번에 부수듯이 마법의 지팡이를 왕자에게 겨냥해 내리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왕자의 어깨가 마치 강철로 굳어진 것처럼 지팡이가 먼지 가루로 부서졌던 것입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태원이 있습니다. 부하들은 이 광경을 보고 혼을 뺏겨버렸습니다. 이 도둑놈, 대체 넌 누구냐? 요정의 어머니는 분이 치밀어 올라 호통쳤습니다. 그렇게 이 어르신네를 알고 싶거든 곧 알려드리지. 말이 끝나자마자 왕자는 마법의 가위로 요정의 머리털을 잘라치웠습니다. 그리곤 왕자와 공주의 모습이 싹 지운 듯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망토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성안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분에 못 견디는 요정들의 노한 목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은 결국 언님 행차 뒤 법석을 떠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왕자와 공주는 어느새 성을 빠져나가서 지금은 잘라가지고 온 머리털을 한창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이어진 머리털 끈으로 성은 빙 둘러쌌습니다. 무사히 양쪽 끝도 메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윽고 100가지 꽃이 향기롭게 핀 풀밭 위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온 산이 밑뿌리부터 뒤집히는 것 같은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성 아래 검은 바위는 100개의 천둥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 같은 무서운 울림소리를 내면서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틈에서는 파란 불꽃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욱한 안개구름 속에 으르렁대는 소리가 나는 모양은 참으로 지옥의 세계 바로 그것이었어요. 요염한 악마 같은 그 불꽃 속에는 무서운 구다가 녹색 말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말은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졸린 것 같은 눈을 비비면서 구다가 호령을 하자 온 상이 폭풍우처럼 메아리쳤습니다. 누구냐? 나를 일으킨 자는 누구냐? 모처럼 든 잠을 깨워놓은 자는? 구다는 검은 바위 위에 성을 발견하고는 말을 그 문 앞으로 몰고 갔습니다. 문지기 거인도 이 무서운 구다의 눈마에 놀라서 벌벌 떠고 있습니다. 이봐, 자네 주인장을 불러줘야겠어. 처음 건네는 인사말마저 무서웠습니다. 거인은 도망치듯이 성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냥머리의 왕자와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성문에 나타났습니다. 노여움에 타는 구다의 눈을 보고 모두 한꺼번에 도망치려고 이리저리 애써봤습니다. 그러나 성은 머리카락 끈으로 울가매어졌기 때문에 슬프게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이봐, 대체 뭐 때문에 너희들은 귀중한 내 집 위에 성을 세웠지? 구다는 으르렁거리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일로 세우든 그것은 이쪽 마음대로입니다. 농담은 이제 그만해두고 자 빨리 돌아가서 주무시오, 악마씨.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고인들을 시켜서 그 야인 말과 함께 당신을 두들겨 부서뜨릴 거예요. 사냥무리 왕자는 갑자기 고자세로 나왔습니다. 구다의 얼굴은 차츰차츰 험악하게 보였어요. 눈은 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갛던 얼굴은 꺼멓게 되었습니다. 노여움은 지금 그 절정에 이르고 허리에 차고 있던 긴 칼을 힘차게 빼어들더니 성을 향해 하늘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불꽃이여, 무서운 악마의 불꽃이여, 충실하고도 강한 하인이여 기뻐하라. 너의 힘을 시험할 때는 왔다. 너의 용사다운 명성을 떨칠 때는 바로 지금. 탑도 주춧돌도 한 입김에 불을 뿜어 날려버려라. 그러고도 내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 악마의 자식들은 쓸어버려야 하니까. 너가 미쳐 나뛸 때는 바로 지금. 악마도 지새끼도 한 입김에 불을 품어 태워버려라. 그러고도 너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구다는 땅에서 난 것처럼 말 위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칼을 쥔 오른손은 여전히 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푸른 악마와 같은 불꽃이 바위 속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있던 요정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요정들은 마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천개 폭포가 하늘에 걸렸습니다. 큰 바다의 노란 파도 같은 분류가 이겼다고 뽐내고 있는 불꽃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여러가지 바다의 괴물조차 이 분류에서 뛰며 춤추며 불꽃을 향해 돌진합니다. 요정의 마법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먹물을 흘려놓은 것 같은 검은 구름이 돌연히 성 지붕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은 눈 깜짝할 새에 성 상공을 덮어버렸습니다. 온 하늘과 땅을 떠내려 보낼 것 같은 큰 비가 성도 불꽃도 한 입에 삼키듯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어요. 저토록 젖먹던 힘까지 다 낸 요정의 마법도 구다의 불꽃 앞에서도 조금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해질 뿐이었습니다. 요정들은 미친 듯 했어요. 지금은 위태로운 목숨의 고비길입니다. 그러나 성을 에워두른 머리카락 끈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도 크고 아름답던 그 성에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이윽고 불꽃은 입맛을 다시며 검은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갔어요. 구다는 검은 바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또 1만 년의 긴 잠에 들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전에 조용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손에 손을 잡고 왕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의 처지만 밤낮 근심하고 있던 양친의 기쁨은 물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포고문이 전국에 나붙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기쁨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허리를 펴고 젊은이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어린이는 작은 손을 두드리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전 표고에서 공주와 용감한 왕자의 결혼 축하연에 모두들 빠짐없이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결혼식, 더구나 온 나라가 펼치는 축하의 날, 이 산 저 산에는 젊은 두 사람의 장래를 축복하는 모닥불이 휘황하게 하늘을 태우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신랑 신부를 보려고 결혼잔치 장소를 향해 모여듭니다. 꽃처럼 장식한 왕궁, 기라성같이 열지어선 수천의 축하 손님, 이렇게 해서 즐거운 잔치는 계속되었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